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딴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폐륜 정치 아닙니까? 심지어 남편까지 태워 현장에서 본인 홍보용 사진을 찍게 만든 행위가 이뤄지던 그때 신 의원의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 정작 응급 의료진의 도움을 기다리던 구조의 골든타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오늘 타당 의원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속히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것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고 왜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딴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1번 신현영 의원, 명지병원 출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참혹한 현장을 본인의 선거홍보 무대로 악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위력을 과시해 재난의료팀이 타는 닥터카를 마치 택시처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택인 마포구 염리동까지 불렸고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동승했습니다. 재난의료 팀원도 아니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닥터카는 참사 현장에 20-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폐륜 정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먼저 인간이 되라, 폐륜 정권이라고 질타했는데 신 의원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 폐륜 정치인이다 라며 집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 의원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보좌진 채용 공채를 7번이나 올리고 2달마다 비서를 바꿔쳐 보좌진 사이에선 요주의 인물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현장에 택시로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죄송합니다. 그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까지 타고 국립의료원까지 가서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길 차관은 관용차에 동승을 하지 못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신 의원은 참사 이틀 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으로 참사 현장 골든타임 4분을 놓쳤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온갖 생쇼와 갑질, 불법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만드는 동안 정작 박살난 것은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바로 명지병원입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 백음주 전 복지부 감사관과 함께 능력 있는 진보로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명지병원은 2020년 이의경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지오영과
60억대 지급 보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조선해 주호영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독점과 특혜로 상당한 마진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호영은 2018년 매출은 1조 5,767억이고 영업이익이 354억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4일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 40명 중 박명숙 전 지호영 고문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박 전 고문의 모친은 임기란 전 민주화 실천 가족협의회 상임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입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불과 4km 거리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의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또한 부인 김혜경의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던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소현 씨의 지시로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7급 공무원 A씨는 이 대표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명지병원에서 태운 수속도 밟고 처방된 약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누가 와서 비용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요지경 세상이고 모두 불법입니다. 배소연 씨가 누구입니까? 7급 공무원 A씨에게 다른 여직원의 이름으로 폐경 증상에 처방하는 리비알이라는 호르몬제를 받아오도록 지시해 그 약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배 씨의 공소장에는 김혜경 씨의 지시로 사적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명지병원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렵겠지만 신 의원과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부패,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명지병원은 결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2구 참사 발생 직후 임시 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의 맥박이 뛰고 있는 걸 한 소방대원이 발견.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방대원의 보디캠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참사 이후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대체 특수본은 어떤 수사를 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 영안소에서 급히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제세동기 등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없는 현장에서 극도의 혼란상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사망자와 생존자를 분류하고 생존자 중 응급 환자와 중환자, 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한 상황은 없었는지 선명한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겁니다. 위 뉴스를 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도대체 어떤 심정, 어떤 생각이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신 의원이 직접 명지병원에 연락해 닥터카를 불러 팀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남편까지 태워 현장에서 본인 홍보용 사진을 찍게 만든 행위가 이뤄지던 그때 신 의원의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 정작 응급의료진의 도움을 기다리던 구조의 골든타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직 사태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의료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한 일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각종 궤변으로 신현영 의원의 비호해온 폐륜적 행위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응급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